그래서 이분 강의를 한번 듣고 나니 아, 얼추 이런 거군 하고 약간의 데이터를 얻은 상태에서 뵙고 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좀 잘 덤벼가면서 읽고 싶었거든요. 내적 동기가 스스로는 없으니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분인지 만나서 내적 동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만나 뵀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저 예전에 어지러움증이나 방골이관 있었기 때문에 신경외과 이 뇌신경 관련한 신경외과 선생님을 찾아뵈서 종종 제가 진찰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아주 특이하셨어요. 일반적이지 않으셨어요. 눈을 쳐다보래도 따라오라는 눈 이러면 엎어져야 돼요. 그거 보고 있다가 눈을 따라오세요. 이러면 엎어져야 돼요. 그래서 좀 되게 독특하신 분이었는데 오히려 신동서 선생님은 아주 일반적이신 분이라 의사 선생님이라기보다는 되게 친근하고 되게 편안한 단어들을 쓰세요. 그리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되게 사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의사 선생님 같다. 나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강연형 마술사가 된 저처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의사 선생님 같다는 생각을 되게 진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와 되게 이웃집 오빠 같으면서 되게 선생님인데 되게 편안하다는 인상과 함께 책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마술 같은 이야기인 반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반복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반복해야 하는지,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지 뇌신경 연결을 만드는 진짜 반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 우리 언제나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탐나는 단어인 재능을 연결하는 뇌신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재능은 누구나 갖고 싶어 합니다. 저야말로 대회 준비할 때 한 2년 동안 좀 미친 사람처럼 2시간, 3시간 자면서 재능을 만들려고 새벽까지 늘 애써가면서 밤샘하면서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미치게 안 되겠는데 그 이야기를 그걸 알려주겠다고 하는 책을 만난 거예요. 저처럼 자기를 트레이닝해서 몸에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와, 이 책은 정말 필요하다. 대체 무슨 내용일까? 점점 더 궁금해졌고 이 재능이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탐나려는 욕구가 과연 해소될까? 뭐 시키는 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궁금증과 함께 재능이란 뇌신경의 연결을 이루고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낸 상태라고 하는데 대체 이 뇌신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신경 뭐야? 라는 생각으로 재능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만 왔습니다. 여기에 5가지 파트가 나와요. 이 책을 열면. 이 파트에 뇌신경 연결 조합, 뇌신경 연결에 대한 신경세포 이야기, 반복 방법과 중요 팁, 목표하는 뇌신경 연결 실제의 적용. 이 5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파트를 분명히 글씨로 읽었거든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글씨로 존재하는 문장인 거죠. 대체 왜 난 이 문장이 어렵다고 느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답은 뇌신경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친숙하지 않은 아무런 이미지나 사전 정보가 저한테 없는 상태의 이 뇌신경, 이것만 해결하면 나는 이 책이 뭔지 알겠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뇌신경 뭐야? 하고 봤더니 뇌신경 연결 조합을 알아야 한대요. 여러분도 이것만 하면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노력은 어떤 식으로든 자취를 남긴대요. 내가 한 모든 노력은 자취를 남기는데 노력하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신대요. 어떻게 노력해야 효과적인지를 알려주시고 변화의 핵심은 뇌신경 연결이 변화를 해야 변하는 거래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하는지, 실패 또한 성공, 왜 실패가 성공인지, 그리고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건데 성공은 작은 반복이 켜켜이 쌓이는 과정의 결과라고 중간중간 우리가 늘 익숙하게 노출되어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뇌신경학자 입장에서 정의를 해놓은 게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뇌신경 연결의 조합이 뭔지 우리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놓은 게 썰매였어요. 썰매를 타면 썰매길처럼 뇌신경 연결망을 타고 정보가 흐르면 정보는 뇌신경 연결망에 저 이 발음 계속 안 되더라고요. 김현수 대표님부터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연결망에 자국을 남깁니다.
정보가 흐르면. 그러면 정보가 반복돼서 흐르면 이 자국이 깊어지고 더 진해지고 그리고 내려오는 자극 말고도 좌우로 흐른 자극이 있으면 더 연결되고 복잡해지면서 이 자국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한다면 기존 연결망이 강화되거나 다른 연결망들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썰매길에 썰매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면 길이 옅어지고 심지어는 없어지기도 한다는 반복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뇌신경 연결망이라는 구조입니다. 썰매길이 지나가듯이 반복해서 간다면 진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썰매를 연상하시면 좀 더 쉬워질 것 같은데 뇌신경 변화를 위한 반복법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반복 자극이 필요한데 반복 자극되면서 서서히 변화하고 한 번 변화하면 오래 간대요. 근데 뇌신경 연결 조합에 확장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 같습니다. 배경 지식.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잘 가르친 수업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고 들은 만큼 알게 된다라고 책에 쓰여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연결된 것에서 기초에서 덧붙여져 간다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식에서 덧붙여지고 이게 점점 커지고 더 조직화되고 더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반복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단순하잖아요. 짧게 반복하거나 장기적으로 반복하거나 자동화될 수 있게 반복한다는 단어들 중에 제가 제일 낯설었던 건 자동 기억이었습니다. 자동 반복, 자동 기억, 자동 반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익숙하시죠 이거는. 근데 자동 기억 익숙하십니까? 자동 기억을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가 받아들인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까를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손 안에 색깔 공을 하나 감추고 여기에 하얀 공을 들은 채로 핸드폰을 보는 순간 이걸 손으로 이렇게 바꿔서 체인지하는 걸 연습 중입니다. 마술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바꿔서 보면서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단계라면 1번 핸드폰을 본다. 2번 손을 바꾼다. 3번 바뀐 공을 본다. 이게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아는 건 단기 기억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집에 가면서도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 반복했다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손에서 롤링하는 이 방식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핸드폰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면 이건 돌아가는 거야 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는 6개월 정도 연습했으면 이미 장기 기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마법 같은 일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핸드폰을 보면 우와 바뀌어 있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바꿨다면 이거는 자동 기억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6개월에서 1년 넘도록 연습을 하는 경우에 핸드폰만 보면 얘가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 걸로 내가 연습해서 연출해서 연기할 수 있도록 내 손이 거의 얘만 보면 무조건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자동 기억이라고 하는 저는 이 단계를 체득화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동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단기와 장기와 자동화 기억이 있는데 저는 자동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살았어.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 할게요. 자동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몸에 익혀가는 사람들이 마술사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동화 기억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재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동화 기억이 되기까지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반복의 원칙은 매일 자주 꾸준히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도 공연장에 가지 못하거나 대회 직전에 내 손에 아무 도구가 없을 때 마음속으로 나가서 돈 다음에 이거 잡고 그 다음에 뿌리고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계속 연상하는데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사람의 뇌는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VR 체험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미지만으로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이 내가 진짜와 그렇지 않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아니면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그 수업 중간에 매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진짜 피아노 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마음속으로 얼마든지 트레이닝이 가능하니까 본인이 평소에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못했어. 바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주 꾸준히 이미지 트레이닝 해주시고 반복 원칙은 즐겁게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즐겁게가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즐거우면 좋잖아요. 근데 반복 방법이 즐겁게인데 같은 반복을 다른 결과로 만드는 비밀 레시피라고 거기 쓰여 있거든요. 즐거움을 느끼거나 목표에 집중할 때 도파민이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도파민이 뇌신경 연결을 돕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 도파민이 뿜어져 나와야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스물스물해서 연결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적 반복을 돕는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생각나요. 상상은 실제 뇌 영역 사용한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자꾸 생각나는 거.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테트리스를 하면요.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천장에 테트리스가 자꾸 이렇게 나무떼기들이 조금씩 다 내려오는 거 경험하셨나요? 당구 치는 분 있으신가요? 저 대학교 동아리가 당구 동아리였거든요. 처음에 사고 배울 때 사고 계속 이렇게 그림 그리느라고 천정에 늘 사고 당구대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짜 즐거우면 내 내적 반복을 돕는데요. 계속 생각나요. 생각나는 그 여자. 즐거워야 자꾸 생각난다고 하고요. 강한 감정은 반복을 많이 하지 않아도 장기 기억된다고 하는데 이건 반복하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깊게 새겨지는 거죠. 뭐 고통스러운 일들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슬픈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고 너무 즐거운 거, 너무 기쁜 것들도 역시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기억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복 방법 즐겁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반복 방법 중에 목표 단위를 작게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따라해주세요. 매작꾸줄.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 매작꾸줄. 그래서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 반복 단위를 작게 해서 해주면 뇌는 변화하려고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 저항심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나 실패하는 그 헬스장에 3개월 단위로 끊잖아요. 그러면 한 달도 못 가고 하면 언제나 그만 가잖아요. 늘 기부를 하잖아요. 헬스장에.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너무 가기 싫어하니까 운동화 신고 문 열기를 미션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 아니면 운동화 신고 헬스장 문 잡기가 미션입니다. 그냥 돌아와도 좋습니다. 진짜 하기 싫으면 돌아와도 돼요. 대신 저는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죠. 저한테 성공했다고. 그래서 간단한 성공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성공 경험을 자주 하고 하면 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또한 뇌신경의 연결이고 성공을 반복하면 성공의 뇌신경이 연결돼서 믿음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의 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반복 방법은 피드백하는 방식인데요. 연결할 뇌신경이 정확히 자극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빠르고 정확히 바로 피드백 가능하게 별거 확인 가능하도록 하시고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 영어처럼 바로바로 내가 틀리는지 더듬거리는지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해 주셨고요. 바로 지적받고 다시 수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그 예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반복할 수 있는 환경 설정의 2가지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이거 제 가방인데 오늘 낮에 찍었거든요. 예쁘다.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읽을 수 있는 환경,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조성해주고 연습 도구도 공 같은 거 손에다 놓지 않고 늘 갖고 다니면 나도 모르게 연습하고 있겠죠. 그리고 없을 때는 상상 반복을 활용하고 골프채도 집에 세팅해서 이렇게 꺼내놓는 겁니다. 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매일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간의 영어 학원 같은 거 등록해놓고 핸드폰 화면에 잊어버리지 말라고 폴더 같은데 프로그램 꺼내놓고 아니면 알람을 울려서 지금 뭐하는 시간이야 나한테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반복은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환경 설정 2번째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시스템이란 연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목표를 작게 잡아서 내 그 목표로 잡은 약점 덩어리가 진짜 작은 건데 중요한 건지 체크해 주시고 빠르고 명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구조인지 정확히 OX로 나눠야지 오늘 하긴 했는데 덜 했어 이러면 세모 안 됩니다. 그래서 OX 구조를 갖고 있고 반복을 쉽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되게 간단하게 자기한테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다이어리나 아니면 이런 달력을 이용하셔도 되고 저처럼 체크리스트 표를 아예 뽑아서 뭐 다이어리 같은 거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늘 보실 수 있는 방식을 써서 가지고 다니거나 반복해서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용해서 세팅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뇌신경 연결을 위해서 크랩,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개의 뜻이 뇌신경이 가지를 뻗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반복이 세포 연결을 일으키도록 하는 물질, 반복을 통한 자극의 양을 늘리면 크랩이 만들어질 확률이 증가하는 시냅스를 생성하는 확률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제가 왜 갑자기 난데없는 크랩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다음을 위해서입니다. 크랩 아카데미라고 지금 신동선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크랩 아카데미는 자기 발전을 원하는 사람한테 뇌신경 연결을 바탕으로 제대로 가이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매주 목요일날 강좌가 강남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오프 믹스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 강좌가 늘 열려 있으니까 이 뇌신경 연결 방식의 학습 과정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더 심화돼서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요 목요일 강좌를 찾으시라고 크랩 아카데미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네. 매작 고질 방법으로 최상의 재능을 실행하는 드래곤 매직 대표 이경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